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 복합 개발해 직주 근접 콤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 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입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축소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분양권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 신길역 주변이 최고 49층 높이 2,5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됩니다. 전체 6곳을 합쳐 공동주택 4,170가구와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향후 임차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소형 빌라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의 공급 감소로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라는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이 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든 고민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지금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뭐 전세 사기 여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를 상당히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를 상당히 좀 기피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월세로 이제 많이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세에 비해서 이 월세에 비해서 전세에 비해서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 주거에 대한 좀 비용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아주 높죠. 예. 자, 실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대학가 주변 원룸들, 뭐 월세, 뭐 치솟아,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우리가 불과 2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서울의 원룸이라던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월세 가격이요. 근 한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이 서민들 입장, 또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애물단지가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따 제가 방송 중에 강의 시간에 애물단지된 빌라,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채널 고정하시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예, 뭐 종류가 많죠. 뭐 매도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뭐 매수에 대한 고민,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뭐 세금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이제 자녀분들 뭐 투자용으로, 아니면 증여
뭐 이런 문제들도 있으실 텐데 자 부동산 고민에 관계된 거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막 좋지 않을 때는 그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계속 좀 유지를 해도 되는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 혼자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다음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제가 그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내일은 벌써 이제 세미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예, 세미나가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세미나는 또 목요일 날 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이번 그 다음 주에 할 그 세미나 이제 주제는요. 예, 최근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 뭐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좀 여유자 좀 이제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은 사실은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특히나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길이 꼭 바로 아파트만 또 매입하는 길이 뭐 아파트만 또 매입하는 것뿐밖에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재개발이나 뭐 정비사업지 아니면 모아타운 쪽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받는 또 이렇게 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예, 다음 주 세미나 주제는요. 예, 소액으로 내 집 마련, 재개발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뭐 지역에 대한 뭐 설명들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내일은 벌써 많은 분들이 예약을 주셔서 참여하실 수 없으시고 또 정말 봄이긴 한 것 같아요. 부동산과 투자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다음 주는 아직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신청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갭 투자를 네, 한 2, 3년 전에 했어요. 네. 21년도에 네, 고양시 행신에 있는 성원 6단지 네, 그 아파트를 이제 갭 투자로 전세를 끼고 3억 7천에 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좀 올랐어요. 4천에서 5천 정도까지. 네. 그러다가 뭐 그냥 요즘에는 시세가 내려가지고 아. 3억에서 3억 2, 3천밖에 안 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냥 팔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2021년도 그러니까 좀 가격이 높았을 때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네네. 고양 네. 행신동에 성원 6단지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이걸 좀 네. 그래도 손해 보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네. 조금 더 기다려 볼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좀 고점에 좀 물리셨나 봐요. 그죠? 예. 예. 네, 최고점일 때 산 것 같아요. 예. 일단은요,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그러니까는 올해까지는 보유를 하세요. 예, 조금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예. 반등은 나올 건데, 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는 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네. 자, 지금 행신동이라고 하셨죠? 성원 6단지. 예. 지금 이제 입지 여건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입지 여건 한번 살펴드릴게요. 예. 자,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성원 6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신역 바로 앞에 있네요. 그렇죠? 경의선. 예. 네네. 행신역하고 강매역. 예. 그래서 역세권인 지역이고 요 행신동 일대에 보면은 다 좀 오래된 아파트. 여기가 예전에 그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거기 LH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여기 오래된 좀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근에 보면은 바로 옆에가 이제 원흥지구. 예, 원흥지구가 있고 지금 옆으로 요렇게 넓게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창릉지구라고. 예. 창릉지구라고 해서 여기 앞에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예. 네. 자, 일단은 제가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네. 자, 올해 이 주택 시장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상저 하고예요. 이게 뭐냐?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좀 오름폭이 적을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하급지들이 좀 가격이 좀 반등할 여지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전에는 우리가 상고 하저였거든요. 예, 상고 하저였는데 올해는 좀 이 반대로 상저 하고 시장이 아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자, 최근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좀 싸게 해서 이제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거든요. 집을 살 때요.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신생아 대출, 그죠? 예, 신생아 그렇죠. 대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요즘은 전- 아기 나면 네. 아기 나면 대출 싸게 해줘요. 아기 많이 나라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억 이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특례 보금자리, 예, 특례 이제 보금자리. 요거는 또 6억짜리. 예, 그래서 9억 이하나 6억 이하 이 주택을 살 때는요, 우리가 네. 나라에서 예, 정책적으로 금리를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서민들. 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되는 지역들은 9억 이하나 6억 이하 이런 지역들은 금리 부담이 적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수요자들이. 자, 이해되시죠? 예. 네네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6억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수요자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이긴 해요. 예. 자,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아파트 전세 시장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매매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세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럼 자,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뭐냐면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하고 갭이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또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 좀 싼 지역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자, 항상 근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시청자님 이거 언제 아까 사셨다고 하셨죠? 21년도 7월 달에요. 21년도. 그죠? 네네. 자, 여기 요 행신동은 자,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가격이 아마 급등을 했냐면요. 한번 볼까요,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자, 시세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그래프. 자, 시세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시세. 자. 요거 보이세요? 시세 그래프? 예. 네네. 자, 시세 그래프 보시면요. 자, 여기는 지금 20년도 초반까지는요. 그냥 가격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20년도 후반부터 가격이 확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여기서 매수하신 네, 거예요. 꼭대기에서 산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다가 지금 가격이 확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요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자, 뭐냐면 자, 시장을 바라보시면 자, 우리가 서울에 지금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7년도부터 우상향이 이제 그려집니다. 17년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17년부터 아까 그런 이제 우상향 곡선이 그려졌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19년도부터는요. 어떤 지역이 올랐냐면 서울에서 외곽 지역들 뭐 노도강이라던가 아니면 금감구라든가 요런 지역들이 외곽 지역이 이제 가격이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얘네보다 외곽 지역에는 여기 행신동 같은 데는 20년 후반부터 가격이 반등을 했어요.
네. 예, 가격이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격이 확 가격이 올랐던 21년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딱 보면 자, 어찌 됐든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얘네가 가격이 올라가 주려면 상급지가 먼저 많이 올라 줘야 돼요. 그죠? 그죠? 그렇겠죠. 네네. 행신동보다 좋은 지역 상급지들이 많이 올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행신동까지 올 때는 시간차가 존재를 해요. 자, 이해되시죠? 한 아까 17년도에 서울의 중심부는 올랐고 그다음에 행신동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4년. 그죠? 네네. 자, 어떤 의미냐? 여기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려면 상급지의 가격부터 확 올라줘야 돼 버리는 거예요. 확 올라주고 또 시차가 언제 얼마나 나요? 한 4, 5년 정도는 시차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급지들의 가격이 확 올라주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예, 반등은 나오는데 아까 매수가 있죠? 매수가. 네네. 예, 매수가 정도 이제 근처에서 좀 근처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손에 네, 안 3억 보는 선에서는 8천. 매도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아니 근데 이해 거기 계곡 그 소사 그 예. 선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예, 좀 예. 메리트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중요한 건 그거죠. 주변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주택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면 내 거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네. 바로 옆에가 이 행신동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옆에 3기 신도시 중에 창릉지구가 이렇게 또 앞으로도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주변에 너무 공급량이 오래되긴 너무 많아져요. 했어요. 네네. 예, 비행기가. 주변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금액대 근처까지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상의 가격 상승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네. 좀 반등이 나와주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매수 시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매매 계획은 좀 세워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우시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 계획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그 한남 그 5구역 옆에 네. 그 동빙고동에 그 빌라를 하나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이제 한 5년 전, 한 2018년 정도에 이제 신축 빌라를 매입해서 현재 갖고 있는데, 뭐 매입할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때 그 한남 5구역에 그 투자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게 제가 12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네. 현재 뭐 한 15억 정도는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은 오르긴 올랐는데 네. 제가 요번에 그 외국으로 한 5년 정도 좀 나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8구 뭐 5구역이나 이런 데로 옮겨 타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그냥 전세 주고 나갔다 오는 게 나을지 음. 어느 쪽이 더 비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남 5구역은 아니고 그 옆에 동빙고동에 12억에 분양받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대사관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동네는 조용해요. 그래서 살기는 되게 좋은 동네인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나갔다 와야 나가니까 이제 되니까 투자 그 기간 목적으로. 동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좀 갔다 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 투자처를 좀 한남 5구역으로 갈아타고 가는 게 나은지 어떤 방향이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향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잘 원래 듣고 그 있습니다. 한남 5구역이면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이제 비싼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거주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강변에요.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앞으로 또 가장 부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예. 한남 뉴타운도 지금 2구역
3구역, 뭐 4구역 이렇게 지금 4개 구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민족공원하고 가장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이 한남 5구역이고 그다음에 한강이랑 또 딱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한남 5구역이 사실은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대장주긴 합니다. 예. 예, 예, 예. 자, 근데 여기 지금 한남 5구역이 아니고 지금 유엔사 부지 밑에 여기 동빙고동 쪽에 갖고 계시나 봐요. 그죠?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그쪽이죠. 예. 예, 예. 이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그 당시에 만약에 조금 허름한 집이라도 한남 5구역 샀었으면 지금 한 따따블은 쳤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예.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먼저 우리가 용산에서 가장 보면은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어디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나인원 한남, 그 다음에 한남 더일, 그 다음에 여기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용산에서는 이제 하이엔드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주거 시설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여기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일반 분들한테는 이제 비싼 지역이지만 여기가 저도 예상하는 거를 여기 지금 33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당 1억은 그냥 무난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한남 뉴타운이 아무리 좋아져도 옆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한남동 유엔빌리 쪽에 얘네는 이제 완전 고급 주택가니까, 그죠? 고급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는 싼 거죠, 사실 한남 뉴타운이,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산 쪽을 보면요, 용산의 부의 축은 지금 어느 쪽이냐면 요 한남대교, 여기 넘어가면 지금 한남대교 지금 강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용산의 지금 부의 축은 바로 지금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한남동 유엔빌지가 모여 있는 한남대교 라인 쪽이에요. 부의 축이요. 예. 자, 그런데 앞으로 부의 축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요, 바로 요 반포대교 라인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비싼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여기 반포대교 주변 여기 민족공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민족공원 주변에 이쪽으로 앞으로는 부의 축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여기에 앞으로 공급이 되는 주거시설이 여기 지금 유엔사 부지 개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예, 예. 예, 여기 지금 분양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당 1억 2천. 즉 아파트 평형대로 따지면 거의 평당 2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여기 분양을 할 거예요. 예. 예, 이게 유엔사 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송부 부지가 있거든요. 수송부 예. 부지도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 유엔사 부지랑 비슷하게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보다 더 하이엔드급이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 용산 민족공원 주변 이 반포대교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예. 용산의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지금 부의 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디로 움직여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히 공원 옆이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수동의 서울숲도 성수동의 서울숲 인근에 다 하이엔드급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이 공원 주변으로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산도 이 민족공원 주변이 앞으로는 부의 축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이 특히 여기 한남동 일대나 동빙고동 일대 요 일대를 보면 저층 주거 지역을 보면 강남 바로 이 한남대교나 반포대교 넘어가면 바로 이제 강남 서초잖아요. 그죠? 예, 예. 강남 접근성이 좋기는 한데 지하철 접근성은 안 좋아요. 지하철에 가는 노선이 없어요. 가는 노선이. 근데 우리가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신사역까지 지금 1단계가 개통이 되는데 이 신분당선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아까 요 동빙고동 쪽으로 들어와요. 한남 5구역 옆으로. 예. 자, 그럼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용산의 부의 축은 한남대교에서 지금 반포대교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주택이 바로 지금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앞으로 가장 부촌이 될 지역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아, 예. 자, 거기다가 지금 주변이 지금 한남 뉴타운에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한남 뉴타운이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상구역 이주하면서 한남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한남 뉴타운이 정비가 되면 여기는 또 새로운 부촌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자,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격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뭐가 걱정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용산에서 가장 부촌이 될 지역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한번 지적도로 볼게요. 자, 얘가 한남 뉴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유엔사 부지, 그 다음에 얘가 수송부 부지, 그 다음에 얘가 청아 아파트 이번에 재건축 시작하는, 지금 마지막에 유일하게 사실 이제 한남 뉴타운 개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청아 아파트도 재건축 해버리고, 수송부 부지, 유엔사 부지 개발하면요, 마지막으로 개발지로 남아있는 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동민고동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럼 얘는 앞으로 개발도 가능하다라면, 언젠가는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가 걱정이세요? 예. 예, 지금 아주 좋은 지역에 지금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용산에서 예. 가장 부촌이 될 지역에 내가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부촌은 부촌이죠. 예, 그러니까는 앞으로 또 좋아질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자, 뭐냐? 예. 자, 부동산 투자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거냐면 부자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내 건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 유엔사 부지나 수송부 부지는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예. 근데 여기가 그런 아주 소득 수준, 우리나라 상위 1%밖에 못 들어오는 지역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럼 그냥 놔두고 갔다 와야 편하게, 되겠네요. 그냥 편하게 전세해 주시고요. 예. 편하게 전세해 주시고 그냥 다녀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떠나시는 날까지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해도 된다.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시작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의 보금자리라고 불렸던 빌라나 이 오피스텔, 열린 주택, 지난해 공급량이 대폭으로 좀 줄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우선 악화한 이유도 있었지만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에 대한 공급량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가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애물단지가 된 이 빌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빌라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요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빌라 때문에 지금 속 썩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라 시장 좀 언제쯤 좋아질까요?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물단지가 된 빌라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또 바뀔 것이고 시장 환경도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택 시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좀 쉬운 내용입니다. 지금 뭐 빌라 지금 누가 살 사람 없죠? 그렇죠? 왜? 전세 사기 여파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세입자들 보증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요즘은 또 보증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보증보험도 공시가격 126% 룰에 걸리니까 이 보증보험도 공시가격 126% 안에 들어와야 이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전세가도 지금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전세 만약에 3억에 주고 있다가 전세 가격이 몇천 원씩 지금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빌라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 빌라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들, 뭐 정비 사업이 선정되거나 지정되거나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빌라들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빌라 시장은 지금 수요자들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놔도 안 팔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보면, 자, 지금 우리가 먼저 이제 각 주거 유형별 한 상승률을 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빌라들도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죠? 보시면 전국적으로 보시면 아파트 가격 많이 빠졌고 빌라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 수도권도 아파트 가격 많이 빠졌고 빌라도 많이 빠졌고요. 지방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각 주거 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요 파란색이 단독주택이거든요. 자, 단독주택은 다 플러스예요. 자, 단독주택은. 자, 뭐냐?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예, 가격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단독주택만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예, 단독주택만.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또 한번 앞으로 시장을 또 예견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자, 지금 이제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빌라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빌라를 공급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뿐만 아니라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자, 어떤 다세대를 지으려면 서울 도심에 빌라를 지으려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원가가 되는 단독주택 가격은 대략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대략. 자, 그다음에 건축비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알 거예요. 건축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건축비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건축비도요.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 짓는 거나 아파트 100동 짓는 거랑은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즉 뭐냐? 소규모로 지을수록 평당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빌라라든가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일수록 상승폭이 이 건축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지금 뭐냐? 지금 땅 가격도 올랐고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자, 그 원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원가가 상승을 하면 자,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원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원가가 상승을 하면 판매가를 높여야 되는데 판매가를 높이더라도 지금 시장에 수요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빌라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장도 안 좋고 원가 부담은 너무 높아지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 3년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빌라 연립 인허가 물량이에요. 인허가 물량을 보면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55,900가구에서 2021년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21년도에 64,400가구.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20% 지금 한 80% 줄어들었죠? 작년에 80%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6,000건에서 지금 보세요. 3,700건으로 거의 21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한 15%도 안 되는 지금 8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급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시장 논리 아닙니까? 그죠? 자, 또 우리가 이제 빌라라든가 빌라의 또 대체제가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21년도에 정점 찍고요. 지금 거의 90%가 줄어들었네요. 90%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빌라 공급이 지금 이제 이런 서민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다가 자 보시면 현재 시장상을 보면 자, 그러니까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는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세대라든가 빌라 공급이 축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급을 안 하는 거죠. 예. 자, 거기다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2년 동안 서울에 정비 사업으로 모아타운이니 신속이니 역세권이니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요. 지정된 지역들이 거의 200개 됩니다. 200개. 자, 그런 지역들이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어때요? 되면 거기에 저층 주거 지역에 빌라라든가 이런 연립 같은 서민주택들이 다 멸실되고 아파트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서울에 서민들이 살 집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즉 서민들이 살 집이 이제 없어져요. 서민들이 살 집이.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셔야 돼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냐. 보통 120 대책이면은 뭐 이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부활 뭐 이런 것만 아시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서가 120 대책에 보면 자, 120 부동산 대책에 보면 자,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어떻게 하냐?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세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즉 어떻게 되냐? 세대수 제한도 폐지하겠다. 우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면요. 그전에는 우리가 300세대 미만이었거든요. 자, 그런 300세대 미만만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거 300세대 미만 아니야. 무조건 지어. 이제는 세대수 제한 없어. 자, 무조건 대규모로 지어 이거죠. 즉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규모 공급을. 자, 서울에 저층 주거 지역은 재개발해야 되니까 거기는 소규모로 공급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규모로 공급하면 답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종 규제들을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하고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하겠다. 예. 자, 그다음에 주차장 기준 완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3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세대당 0.5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준도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 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이 완화를 시켜주겠다. 즉 뭐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도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하게끔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주차장은 적고요. 주차장은 적고 여기에 닭장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의 소형 주택이 앞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1, 2인 가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밖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거밖에. 자, 그다음에 입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 자, 우리가 중진상업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으로도 건축을 허용하겠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업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은 1, 2층이나 2, 3층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상가로 많이 뽑잖아요. 그죠? 상가를 많이 뽑는데 1층 상가는 채워져요. 1층 상가는 채워지는데 2층, 3층 상가는 항상 공실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상복합 가보시면 1층 상가는 그래도 장사가 되는데 2층, 3층은 장사가 안 되니까 2, 3층은 맨날 공실인 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맨날 공실 1층만 상가 분양하고 2, 3층은 차라리 주거용으로 꾸며서 차라리 분양하는 게 훨씬 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층을 짓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 3층 장사하는데도 상가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앞으로 여기 보시면 그냥 단일 공동주택으로도 100% 건축 허용시키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행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너네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을 하면. 예. 자, 그다음에 발코니 설치 허용. 자, 우리가 오피스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야외 테라스 발코니 원래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발코니까지 설치를 허용시켜 주겠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발코니가 있으면 아무래도 주거 공간이 좀 더 쾌적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각종 규제들을 완화를 해주면서 앞으로 소형 주택은요.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들은 어떻게 공급이 되냐? 대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대규모로.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소규모로는 앞으로는 공급이 안 돼요. 공급할 수도 없고요. 왜? 돈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가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소규모 다세대 공급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 서민 주택의 멸실이 서민 주택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규모로 서민 주택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정책의 전환이 되죠. 서민 주택도 규모의 경제로 대규모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서울은 어차피 저층 주거 지역은 다 정비 사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정비 사업적으로 내가 미리 투자를 안 해놓으면 나는 어찌됐든 이 주거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진 아파트 단지와 자, 그다음에 닭장으로 개발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도 부족하고 쾌적하지 못한
이런 닭장식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소형 주택가 이렇게 서울 도심은요 주거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닭장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쾌적한 아파트 단지에 살 것인가 사실은 얘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특히나 사회 초년생들 여유자금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정비사업 쪽에 투자하는 게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주거 양극화는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오늘 강의해드렸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세미나를 이제 현장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장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세미나가 다 인원들이 다 차서요. 이제 다음 주 저희가 세미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세미나 주제는요. 자, 정비 사업과 관련된 얘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우리가 소액으로 이런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향후에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세미나는요, 예, 제가 재개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해드릴 겁니다. 재개발 이야기, 재개발 투자,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서울 도심의 투자와 관련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모두 자리가 다 만석이 됐고요. 다음 주에 예약하시면 또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오늘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제가 여유 자금이 좀 한 1억 정도 있는데요. 네. 요즘 뭐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어디에다가 이것을 투자를 하고 싶은 건데 어느 지역이 좋은지 여쭤보려고요. 네, 관심 있게 보셨던 지역은 좀 있을까요? 글쎄 뭐 지인이 얘기를 해서 저 제기동 쪽을 봤는데 네. 자금이 또 뭐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할지. 예, 가능할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 또 있는지. 네. 예전에는 1억이 참 큰 돈이었는데 1억으로 이 말씀 주신 제기동에 좀 맞아요. 투자할 수 있을지. 네,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더 좋은 지역이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불과 네,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뭐 제가 뭐 옛날 얘기하는 거 제일 좀 싫어하는데 네. 1억이 뭐 용산도 들어갔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지역들 투자 금액이 좀 6, 7억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아,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주택시장의 화두는요. 특히 서울의 주택시장의 화두는 정비 사업이에요. 왜? 우리가 네.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지속적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러면서 최근에 정비 사업지들이 많이 지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소액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 네. 지금 이제 제기동 쪽을 보신 거예요. 예, 그죠? 예, 제기동 자, 근데 쪽이요. 여기는요. 네. 하지 마세요. 예. 아, 답이 안 그쪽은- 나옵니다. 자, 어떤 그래요?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보셔야 네. 돼요. 자,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일이 뭐냐면 정비 사업지마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그죠? 예, 예. 건축비가 오른다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조합원들. 그죠? 네, 네, 추가 분담금이.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추가 분담금이 2, 3억 생각했다가 5, 6억이 나오는 게 지금 태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를 하고, 그죠? 네. 내놓고 내가 네. 5, 6억 더 추가 분담금 들여서 내가 아파트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 출자하고 5, 6억 정도 추가 분담금 냈는데 내가 총 투자한 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파트 가격보다 낮으면 내 총 투자한 금액이 네. 예, 그럼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뭐냐.
요즘은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네. 뭐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거랑요.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거랑 진행을 하는 거랑은 또 틀려요. 아, 예. 지정만 되면 뭐 합니까? 진행 안 될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투자를 하더라도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 예. 나중에 내가 받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야지 내가 추가 분담금 더 내더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이 네. 제기동 일대 여기 지금 고려대 근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렇죠. 주변에 아파트들 지금 30평대 아파트들이 지금 10억밖에 안 가요. 그러면서 여기 새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한 11억, 12억 가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네. 뭐 무슨 재개발 말씀인지 뭐하니 뭐니 알겠어요.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지정이 되는 거랑 우리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나중에 우리는 어차피 소액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자, 내가 소액 투자 해놓고 나중에 내가 조금 추가 분담금 내고요. 추가 분담금 내고 나는 새 아파트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즉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아파트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뭐 제기동 쪽은 누구한테 뭐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네. 우리가 투자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요. 세미나나 이렇게 네. 오시면 노트에다가 한 2시간 내내 적으시는 분 있어요. 공부하시려고. 그런데요. 부동산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떤 물건을 산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네. 물건을 사는 행위는 어떤 거를 잘 하셔야 되냐면 공부한다고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비교를. 네. 이해되십니까?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지역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기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제기동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서울의 좀 외곽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죠. 여기 도심부 어때요? 도심부. 뭐 중구니 이런 데는 서울의 중심부죠. 그렇죠? 그렇죠. 중구는. 예, 서울의 중심 지역에 만약에 여유자금 1억으로 개발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놓을 수 있다라 그러면 제기동에 하실래요? 이쪽에 하실래요? 아이고 왜 중심지에 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도심부는요. 도심부는 네. 아파트 가격이 33평 기준으로 무조건 20억 이상 갈 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 하시는데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죠? 네. 예, 뭐냐면 대부분의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냐면요. 한 90% 이상이요. 90% 이상이 내 집 주변에 투자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몰라요. 그렇죠. 다른 지역 몰라. 근데 예,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잘 알아. 그죠? 아무래도 자,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면요. 아주 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마음이 편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당연하죠. 마음이 편하겠죠. 내가 잘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네. 나중에는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겠죠. 돈도 못 벌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투자라는 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그러면- 지역 간의 네. 비교는 최소한 네. 만약에 내가 지역 간의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네. 우리가 방송상에서 제가 지역 간의 비교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이런 네. 지역 간의 비교 방송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뭐 전문가 도움 받거나 아니면 요즘 뭐 너튜브라든가 이런 거 방송이라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네. 거 보고 내가 좀 많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들도 지금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도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하셔야죠. 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 이런 예. 내용들도요. 제가 네. 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면 가격 다 올라버려요. 근데 세미나에 아. 오시면 이런 얘기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미나에 네, 한번 오세요. 네, 네. 네, 그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또 새로운 투자 전략 짜보자라는 조언 드렸어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